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오늘 일제히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결전이 가까워지면서 네거티브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를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논란 때문에 소집되었는데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쏟아냈습니다. EU는 미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중반까지 치솟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불어온 덥고 습한 바람 때문에 오늘도 이른 무더위 속 요란한 소나기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대선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으면서 후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대 표밭인 수도권에 집중합니다. 호남 민심을 훑었던 이준석 후보는 오늘은 경기 남부를 찾아 유권자를 만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단에 서자마자 김문수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SPC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겠다는 김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겁니다. 과실이 있는 사람 책임을 묻자, 형사처벌하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걸 왜 폐지하자 그래요? 이른바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도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논란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사흘째 수도권 공략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제 서울 쪽방촌 등을 돌며 중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강서구 유세를 시작으로 한강 이남을 크게 횡단하며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날을 세운 김 후보는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에도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범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자기 방탄 입법을 하고 있는 이 행태는 언제 심판할 수 있습니까? 김 후보는 오늘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며 수도권 민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광주를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남대 학생식당을 찾아 소통에 나섰습니다.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이 후보는 TV 토론 이후 언론 인터뷰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첫 토론회가 지났고 아직 토론회가 반영된 조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오늘은 수도권으로 올라와 경기 남부 유권자들을 두루 만날 계획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논란 이후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침해 우려를 다루지만 판결 자체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하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태의 경과를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법부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겁니다. 두 안건 모두 의장인 김혜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상정했습니다. 김 의장은 논의된 의견을 최대한 종합했다며 다만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옳고 그름을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개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만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견 표명 요구 안건은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일 회의 현장에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어 이 후보 사건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과반이 출석해야 열릴 수 있고 과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번 회의는 한 차례 마감 시한 연장 끝에 소집을 위한 정족수를 채웠지만 회의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인 70표 가까이 나온 바 있습니다.
때문에 안건을 놓고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건이 부결되면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유럽연합과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쏟아냈는데요. 그러자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재압박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원유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된 유조선 189척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개인과 기관에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조치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러시아의 군사, 에너지, 금융 부분을 겨냥한 100여 건의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휴전 합의 도출에 실패한 지 하루 만입니다. EU는 앞으로 러시아 제재 수위를 계속 올리겠다며 미국에도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So we want to see those consequences also from the U.S. side. We really haven't seen, the pressure on Russia from these talks. 그러나 미국 입장은 좀 다릅니다. 테러 제재가 오히려 휴전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Our belief, the president's belief, is he believes that right now, if you start threatening sanctions, the Russians will stop talking. 러시아는 유럽 측의 이번 제재를 비난하면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협정 각서 체결에 우크라이나가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И такой подход нашел полное понимание со стороны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Теперь,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лово за Киевом. 그러나 이는 크림반도와 도네츠크 등 러시아군이 현재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모두 러시아에 넘기라는 조건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아직 5월인데 습한 공기가 훌쩍 찾아왔습니다.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여름 못지않은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영덕은 이례적으로 7월 중순 기온인 35도까지 올랐는데 30도를 훌쩍 넘은 때이른 무더위에 소나기와 함께 오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유란 기자입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에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포항과 대구는 33도를 넘었고 영덕은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평년보다 7도가량 높은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입니다. 서울 역시 올 들어 가장 높은 27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도 계절에 맞지 않는 7월 중순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덥고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위와 함께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강한 비구름이 생기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전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습도가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습도가 90% 가까이 올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일요일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더위는 다소 누그러들겠지만 당분간 큰 일교차와 갑작스러운 비 등 변동성이 큰 날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유흥식 추기경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어제 재외국민 투표 첫날 유흥식 추기경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한국 대사관을 찾은 유 추기경, 투표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면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조화를 이루는 나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탄핵 국면에서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가장 먼저 투표소가 열리는 곳 뉴질랜드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한 2006년생 김현서 씨, 투표를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는요,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다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선거엔 일본, 싱가폴, 캐나다 등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해외 동포와 유학생 등 25만 8,254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나섭니다. 25일 재외국민 투표가 끝나면 이 표는 지체 없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선거일인 6월 3일 개표됩니다. 한국을 찾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비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클린턴 전 대통령, 어디로 향했을까요? 지난 주말 클린턴 전 대통령은 남색 셔츠에 편안한 차림으로 인사동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알아본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클린턴 재단 등 공식 채널엔 아무 공지가 없어서 비공식적인 일정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13일 미국의 한 극우 인플루언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국으로 향한다는 소식 미리 전했습니다. 한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일주일 넘게 머무는 이유가 뭘까? 한국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클린턴 전 대통령 공식적으로 3차례 한국을 찾았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조깅을 하는가 하면 1998년 마지막 방한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 핫스퍼가 유로파리그 결승을 앞뒀습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스페인 빌바오엔 팬들이 모여 거리에서 뜨거운 응원을 펼쳤습니다. Afterwards, I play against Villa around 70 issue, which is I was didn't expect it to play that long, but I was managing to play. But look, I mean, physically I'm ready to go, and also the boys are ready to go for the biggest game of the season. 결승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기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국 팬들을 향해서도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I hope can give some my smile and the trophy and the historic moment. 스페인 빌바오 거리엔 결승을 즐기기 위한 축구 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토트넘 공식 소셜미디어는요, 어디에나 토트넘이 있다면서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 팬과 함께 응원하는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으로선 17년 만에 무관을 벗어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기회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두 팀의 자존심이 걸린 결승전 우리 시간 22일 새벽에 치러집니다.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면서 건진 법사에게 전달한 샤넬백이 김 여사의 비서에게 전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방을 받은 건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10년 넘게 김 여사 곁을 지킨 수행비서 유경옥 씨였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영국 브랜드 그라프의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그리고 천수삼 농축차.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에게 건넨 겁니다. 그동안 건진 법사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김 여사 수행비서 2명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건 4월 30일. 그런데 이후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이 전달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해당 샤넬 가방을 직접 교환한 걸 확인한 겁니다. 이후 검찰은 샤넬 제품 번호를 추적해 통일교 측이 최초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제품 교환 이력까지 파악했습니다.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샤넬에서도 고가라인 가방입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건진 법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샤넬 가방 영수증 등을 건진 법사에 들이밀며 추궁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유 씨에게 샤넬 가방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 거로 취재됐습니다. 다만
유 씨에게 다시 돌려받았고 결국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행비서 유 씨는 코바나 컨텐츠부터 시작해 대통령실까지 함께한 김 여사 측근 중 측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때 김 여사 손가방을 대신 든 이 여성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전달할 때 김 여사와 함께 있었고 해외 순방 중 명품점을 들렀을 때도 수행한 비서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김 여사의 측근인 수행비서에게 다시 돌려달란 지시를 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건진 법사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을 잡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검찰은 수행비서 유 씨가 건진 법사에게서 샤넬백을 받은 뒤에 직접 샤넬 매장을 찾아 2차례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다 자신이 시킨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교환에도 김 여사가 개입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진 기자입니다. 검찰은 유 씨가 건진 법사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교환 이력입니다. 유 씨는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샤넬 가방을 2차례 교환했습니다. 먼저 약 100만 원을 더 주고 다른 가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0만 원가량을 더 주고 또 다른 가방과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의 웃돈을 주고 2번에 걸쳐 제품을 교환한 이력이 고스란히 검찰에 포착된 겁니다. 샤넬은 제품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번호를 통해 최초 구매자부터 교환 이력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시리얼 넘버도 저희 전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따로 삭제나 어떤 탈퇴 요청하지 않으신다면 계속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만 원을 더 보탠 2번째 교환 때 유 씨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새로운 샤넬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가방뿐 아니라 다른 샤넬 제품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건진 법사는 이 모든 걸 자신이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웃돈 300만 원도 자신이 내줬다면서 여러 제품으로 바꿔서 여러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교환했는데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의 최측근이었고 부속실 행정관으로 수행한 유경옥 씨가 건진 법사의 말을 듣고 김 여사와 무관하게 이런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는 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샤넬백 전달과 웃돈을 주고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한 건 모두 김 여사 뜻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수화기 너머로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합참 지하 벙커를 찾았는데 당시 CCTV 장면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출입문입니다. 가장 앞에서 출입문을 통과하려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입니다. 합참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옆에서 출입증으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뒤로는 정장 차림을 한 10명 안팎의 남성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 출입문을 통과한 시각을 새벽 1시 16분 20초에서 22초 사이라고 특정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15분가량 지난 시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 간 사실은 알려졌지만 그 모습과 정확한 출입문 통과 시각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군이 철수했다고 했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바로 소집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합참을 찾았습니다. 지휘통제실에 들어간 뒤엔 결심지원실이란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에 잠시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이곳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비교적 장시간 침묵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제 몇 가지 현안을 보고드렸는데 제가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 반가량 지난 새벽 4시 30분에서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여러 증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언급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 2번, 3번 하면 되니까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합참 소속 군인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따라 결심실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박 전 사령관과 회의하는 자리엔 가림막이 쳐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때 들었던 대화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김 전 장관이 뭐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그걸 핑계라고 돼요라고 하며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번, 3번 하면 된다고 말한 것은 분명히 기억난다며 계엄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언성이 높았고 화난 것으로 느껴졌다고도 기억했습니다. A씨는 당시 대화 내용을 군인들이 모인 비밀단체 대화방에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대화방 멤버였던 박성하 방첩사 대령도 검찰에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박 대령은 A씨가 대화방에 대통령의 입장을 알린 뒤 대통령이 소리치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뭐 한 거냐고 말했고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 하자 대통령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 다시 선포하면 된다 했다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암시했다는 진술은 내란 재판에서도 나왔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서 대기하다 전화기 너머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들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은 대통령이 내가 2번, 3번 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계엄 의혹을 부인하며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소만답게 오늘도 덥겠습니다. 다만 전국이 흐리고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어 어제보단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주 후반에는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